자, 학성고 문제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요 문항 거의 대부분 좀 풀이할 거예요. 5번부터 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쉬운 것 빼고는 다 풀 겁니다. 네. 서로 다른 2차 다항식 fx, gx가 있다. 이게 둘 다 2차식이라는 게 중요할 거고, 얘를 x, fx를 fx 빼기 gx로 나누었을 때 fx 빼기 gx로 나누었을 때 현재 몫이 x제곱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gx 빼기 x제곱 플러스 2x 빼기 1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fx가 2차식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 얘가 결론적으로 얘는 3차식입니다. 3차식. 그런데 현재 지금 얘로 나왔을 때 몫이 2차식이라는 거는, 얘가 2차식이라는 건 얘는 몇 차식이어야 한다? 얘는 1차식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2차항 계수가 동일하겠구나. 그러니까 빠져서 없어졌겠구나. 그리고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얘는 나머지가 상수가 돼야 된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따라서 gx는 x제곱 빼기 2x 하고 여기 뒤에 상수항 c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겠죠. 그럼 봐봐. fx 보면 어떻게 돼야 돼? 이게 2차항이 소거가 돼야 돼. 그래서 똑같죠, 계수. 이렇게 올 거고. 그 다음에 잘 봐봐. 얘가 그러면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3차식일 건데, 그럼 여기에 뭐가 곱해져야 x 세제곱이다? x가 곱해져야 돼, x. 그럼 fx에서 gx를 뺐을 때 x가 나와야 돼. 그럼 여기 마이너스 x가 오겠지. 그리고 상수항은 모르니까 그냥 플러스 b라고 둘게. 자, 이거 빼서 좀 정리를 좀 해보자, 이제. x 곱한 거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bx. 요거 하고, 빼면은 얘가 x 플러스 b 빼기 c에 x제곱 플러스 1 하고, 그 다음에 얘도 요거 넣어서 정리해보면은 c 빼기 1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게 뭐 그냥 간단하게 상수항 비교해보면 얘가 상수항이 없잖아요. 얘 상수항이 안 나와야 돼. b 빼기 c. 여기서는 전개하면 상수항이 b 빼기 c 나오고 c 빼기 1. 얘가 0이니까 따라서 b는 1입니다. 그쵸? b는 1. b는 1. 여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1차항이나 뭐 2차항 뭐 이런 걸 봐도 되고, 그러니까 뭐 나머지 개수를 좀 비교해가지고 좀 볼 겁니다. 나머지 개수 비교해서. 여기 지금 2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1이죠? 2차항 개수. 2차항 개수는 여기서 뭐 나와? x제곱하고 얘가 곱해지지. 요거 말고는 2차항이 되는 게 없어요. 1차는 곱해져봤자 3차 1차 나올 거고. 안 되거든? 그래서 요거밖에 없어. 그럼 얘가 개수가 지금 1 빼기 c잖아. 요게 동일해야 됩니다. 따라서 c가 2인 걸 알 수 있다. 괜찮죠? 그래서 우리 fx, gx가 다 구해졌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게 f3 더하기 g1이었으니까 f3 하면 얼마죠? 9 빼기 3 더하기 1, 7이죠. 그 다음에 g1은 1 빼기 2 더하기 1이죠. 정답은 8입니다. 알겠습니까? 괜찮죠? 자, 11번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자, 얘가 x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되기 위한 그런 정수 k의 값을 냈습니다. x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 요거는 우리가 좀 자주 보는 유형이긴 한데 그래도 좀 질문이 많아가지고 좀 풀고 넘어갈 거고,
x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x 뭐하고 뭐가 있을 거고 뭐 x 뭐하고 뭐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곱해질 거고 얘가 y에 대한 1차식이 이렇게 올 거잖아.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은 얘가 그냥 xy에 대한 2차식이죠. 근데 만약에 얘가 방정식이었다면 이게 방정식이었다면 그리고 이걸 x에 대한 방정식으로 이해한다면 이게 이 근이 뭐가 나오는 거야? x는 얘가 y에 대한 1차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거겠지. 맞아? 맞지? 그럼 내가 요거를 좀 정리를 이렇게 해볼 거야.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봐. x제곱하고 더하기 4y 플러스 k의 x 하고 저기 상수항이 조금 길게 나오죠. 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풀었을 거야. 얘가 인수분해가 될 것 같거든. 실제로 되죠.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얘를 보면 이게 3y 빼기 2 y 플러스 2 잠깐만 이게 3이잖아. 얘가 3y 빼기 2 y 빼기 3 이렇게 이렇게잖아. 자 그래서 요거 둘을 더하면 바로 4y가 보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 바로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k는 따라서 두 개 합치면 마이너스 5가 나온다. 정답 마이너스 5네. 이렇게 풀었을 겁니다. 아주 훌륭한 풀이에요. 실제 시험이면은 이렇게 당연히 풀고 넘어갔어야 돼. 근데 지금 정수 K를 묻지 않고 그냥 K를 만약에 물었다면은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방정식을 만약에 생각한다면 얘가 지금 x는 근해 공식 적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2a 분의 마이너스 b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ac 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x를 쓸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럼 잘 봐. 얘가 만약에 루트가 살아있으면은 이렇게 x가 y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모양이 뭐가 돼야 된다? 이 루트 안에 있는 모양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DD빵 이렇게 부르는데 쌤들이 보통 DD빵 판별식의 모양이 또 판별식이 0이 되는 그런 구조다. 보통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자, 이거 정리를 해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될 거고 얘가 16y 제곱이니까 4y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ky 이렇게 나오니까 좀 2도 묶어주면 2로 묶으면 4k에 플러스 22의 y 하고 자 그 다음에 k제곱하고 마이너스 24 얘가 또 뭐가 돼야 된다? 이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고.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또 방정식의 관점에서 보면은 중근을 가지는 거죠. 얘가 또 만약에 방정식이다 이렇게 보면은 중근 가진다 해서 또 판별식을 쓰는 거야. 여기 판별식을 요 2차 방정식 판별식 D라고 하면 4분의 D는 써주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96 이렇게 되잖아. 자 정리를 좀 해봅니다. 얘가 0이다. 요거 2로 요 2 묶어내면 4로 묶일 거고 여기 안에 2를 묶어낸 거지. 양변 4를 날려.
4를 달리면 어떻게 돼? 요거는 4 날라가고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4고 정리를 해보자. 그럼 얘 전개하면 4k제곱 3k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4k 그 다음에 플러스 121이니까 140 이렇게 되겠죠. 자, 얘 3, 1 하고 요거는 5 곱하기 29 이렇게 정리되나요? 그럼 이렇게 하면 딱 되겠네. 그쵸? 그럼 얘가 15 더하기 29에서 44 딱 나오죠.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3분의 29하고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럼 봐봐. 만약에 문제를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정수 K 안 하고 그냥 실수 K로 구해라. 그랬으면은 요 숫자를 아까처럼 인수분해 조합으로 찾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요거를 찾는 이 과정을 또 서술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서술하는 게 제일 좋을 거야. 괜찮아? 해서 정답을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는데 실제 문제 요거 풀 때는 너무 간결하게 나오니까 그 답이 뭐 2개 이상 체크를 이런 말도 없었으니까 바로 인수분해하고 넘어갔어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자, 13번, 12번부터 보겠습니다. 12번. 자, 요거 x 30승을 x 빼기 3으로 나눌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하자. 그리고 qx의 개수의 총합,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총합을 a라고 했을 때 r 빼기 a를 구해주세요 했는데 r은 일단 너무 구하기 쉽다. 그치? 요거 양변에다가 x는 3 딱 대입해주면 r은 3의 30승인 거 금방 구할 수 있고 이 qx의 개수의 총합이라고 했는데 qx 모양이 이렇게 되겠지? 얘가 당연히 29차식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몫은 29차여야 30차를 만들겠지. 그럼 얘가 A29, X29승, A28. 요거는 29승의 개수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문자를 막 29개 쓰기 힘드니까 아래 첨자 보통 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A0부터 A1, A2에서 쭉 A29까지. 요거의 모든 개수들의 총합인데 당연히 이거는 X자리에 뭐 넣으면? 1을 넣으면. 1을 넣으면 A29, A28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개수의 총합이 나오죠. 그러면 우리 Q1 구하는 거는 자, 봐봐. 여기 양변에다가 이제 R도 구했겠다. 대입만 하면 됩니다.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죠? 1은 마이너스 2Q1 하고 3의 30승. 그래서 이거 넘기고 2 나누면 딱 나오죠. 따라서 Q1은 2분의 3의 30승 빼기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뭐야? R은 R-A 하면 어떻게 돼? 요거 여기 이놈에서 이놈 빼주면 되니까 바로 나오죠. 요거는 정답 2분의 3의 30승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계산 마저 해보세요. 그 다음 13번. 자, 13번입니다.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이다. A, B, B, C, C, A 합이 마이너스 9고 A, B, C가 8이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요걸 본 순간 무슨 생각 좀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일단 구하라고 하는 건 이건데 우리가 무슨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t 세제곱 빼기 3t제곱 마이너스 9t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요 t에 대한 3차 방정식의 세근이 A, B, C구나. 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얘가 세근이 이렇게 A, B, C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 식은 이렇게 쓸 수 있죠. T-A, T-B, T-C. 당연히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우리가 주어진 식을 좀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 얘는 3 빼기 C가 되죠. A 더하기 B만 이렇게 남기고 C, B쪽으로 이항한 거니까. 맞습니까? 얘는 그럼 3 빼기 A, 3 빼기 B. 그럼 정리해서 쓰면 요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뭐다? 여기 T자리에 딱
3을 대입한 모양이지. 항등식이잖아. 대입해도 상관없잖아. 대입하면 어떻게 되지? 얘는 27, 27 요거 없어지고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8 해서 정답은 마이너스 35가 된다. 알겠죠? 뭐 당연히 요거 전개해봐도 나옵니다. 요거 전개해서 이 값들을 이용하셔도 똑같이 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보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자, 자연수행이 1 이상 50 이하 자연수행인데 요거 만족하는 자연수행이 총 몇 개겠니? 했습니다. 일단 여기 2n승, 2n승 본 순간 요거 먼저 제곱을 먼저 좀 해줘야겠구나. 요 생각을 해야 되고 1 플러스 i의 제곱은 뭐 계산하면 2i인 거 너무 쉽죠? 그럼 똑같이 1 마이너스 i의 제곱도 마이너스 2i죠. 해서 얘는 i n승 2i의 n승 마이너스 2i의 n승인 걸 우리가 좀 표현할 수 있고 양변에 2의 n승을 나눠버려 그냥. 2의 n승 나누면 쉽잖아. 요게 2의 n승 i의 n승이니까 i의 n승만 남고 얘는 2의 n승 나누면 마이너스 i의 n승이 남습니다. 얘가 2가 되길 바라잖아. 이거 뭐 너무 쉽죠. 둘 다 1이 나와야 합이 2가 됩니다. 즉 n은 4의 배수죠. 그래서 50 이하니까 총 12개 나오겠네요. 12개. 12개 나오죠? 이해되십니까? 4, 8, 12, 16 해서 4의 배수 총 4 곱하기 12. 4 곱하기 1, 4부터 4 곱하기 12, 48까지 총 12개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16번. 자, x에 관한 다항식 얘가 x제곱 빼기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상수의 비를 정할 때 a 빼기 b의 값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보시면 우리가 사실 좀 정석적으로도 풀어보고 야매로 풀어보기도 할 건데 자, 요거 우리가 지금 상수 AB라고 했습니다. 상수 AB. 상수 AB. 근데 만약에 얘가 상수라는 표현 말고 실수 AB라고 좀 주어졌으면은 쌤 상수랑 실수랑 무슨 차이예요? 얘가 허수일 수도 있지 않냐는 거야. 근데 허수 개수를 준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긴 합니다. 교육과정상. 근데 학교 내신이잖아. 뭐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서술형이면 더욱더 신경 써야겠지. 자, 뭐 이게 실수라는 말이 없는데 실수처럼 취급하면 안 되니까 서술형에서는. 자, 근데 나는 실수라고 생각하고 풀면 사실 이렇게 푼 친구들이 되게 많았을 겁니다. 요게 0이 되는 x값. 우리 보통 오메가라고 많이 부르죠. 오메가. 그럼 얘가 오메가를 넣으면은 오메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인 거 잘 알고 있죠? 양변에 x 플러스 1을 얘 곱하면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 요거 오메가를 대입하면 얘는 0이 되고 그럼 얘도 0이 돼야 돼. 오메가의 4제곱 a 오메가의 세제곱 b 오메가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오메가 4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잖아. 그치? 얘는 마이너스 2. 그쵸? 마이너스 1이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b 오메가 플러스 3.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b 마이너스 1의 오메가 플러스 3 빼기 얘가 0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AB가 만약에 실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복소수 상등에 의해서 B는 1이고 A는 3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해서 정답이 A 빼기 B 하면 2가 나와요. 근데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AB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AB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막말로 봐봐. 무슨 말이냐면 B가 0이고요. B가 0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오메가 3 빼기 A는 0인데 A가 3 빼기 오메가면 어떡해? 풀수 이러면 얘기가 전혀 달라지죠. 그쵸? 자 여기 그러면은 이게 출제 의도는 어땠을까? 아마 출제 의도를 뭐 어떻게 하셨을지는 뭐 내신 분만 알겠지만 직접 출제한 분만 알겠지만
조금 추측을 해보자면 직접 나눗셈을 하는 그 방법을 좀 원하지 않았을까? 직접 나눗셈. 직접 나눗셈을 하는 게 상당히 좀 거북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 지금 최고차를 맞춰주면은 그러니까 직접 나눗셈을 한다는 게 이렇게 쭉 다 쓴다 이걸 꼭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개수 맞춰가지고 진짜 나눗셈을 한다는 뜻입니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있고 최고차를 맞추고요. 나눠 떨어지니까 중간에 거는 얘가 잘 모르겠는데 상수항이 3인 건 맞잖아요. 맞아?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럼 얘가 자 3차부터 보면은 3차는 이렇게 c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c 마이너스 얘가 a고 2차는 보면 어떻게 돼? 2차 얘가 3 마이너스 c 플러스 1 얘가 b입니다. 그쵸? 맞습니까? 이렇게 돼요. 자, 똑바로 썼죠? 얘가 3 마이너스 c 플러스 1 여기 b고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2차 죄송합니다. 2차가 지금 0인데 2차가 0이죠. 그 다음에 1차항은 이렇게 되지. 1차항은 얘가 마이너스 3 플러스 c 얘가 b죠. 맞습니까? 해서 우리가 3차항, 2차항, 1차항 개수를 이렇게 따져봤습니다. 근데 보면 c가 4인 거 알 수 있죠. c가 4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얘가 c가 4고 잠시만 얘가 3차 cx 세제곱 마이너스 x 그렇죠. c 마이너스 1이 a 그럼 c가 4니까 a는 3이죠. 맞지? a는 3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b는 1이죠. 맞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풀었던 거랑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풀이는 논리적인 비약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실수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뭐 사실 저렇게 풀어서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출제율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 자 17번, 18번 풀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원이 일부 그려져 있는데 여기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얘가 3R인 그런 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얘가 근데 여기 OH랑 HB가 2대1이라는 조건이 있어서 2R 써놨고 여기는 3R인데 AB는 또 얘라고 줬대요. 그럼 뭐야?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여기가 3이니까 여기 루트 그럼 뭐야? 여기서 또 이렇게 피타고라스를 적용하면 5R제곱 더하기 R제곱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런 식이 성립하죠. 정리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9R제곱인데 6R제곱 넘어오면은 3R제곱하고 마이너스 6R 플러스 1은 0. 이런 조건이 있는데 이 값을 구해달라 했죠. 그러면은 방법은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요 전체식을 이 3R제곱 요 전체식을 그냥 이렇게 쓴 거야. 귀찮아서 요 전체식을 얘로 나눠가지고 몫이 있고 나머지가 뭐 1차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AR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맞죠? 이걸 구해서 보면은 얘는 0이니까 쭉 날라가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R 값 구해서 넣어가지고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지금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지금 이렇게 할 거야. 그냥 식을 적절히 이 차수를 계속 낮춰가면서 그냥 볼 거야. 낮춘다는 게 뭐냐면 3R제곱은 6R 빼기 1이잖아. 그래서 뭐 R제곱 대신에 뭐 얘를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얘는 근데 모양이 너무 예쁜 게 여기 모양이 너무 예쁘게 있잖아. 여기다가 R 2번 곱하고 싶지 않니? R 2번 곱하면 어떻게 돼? 3R 4제곱 마이너스 6R 세제곱 플러스 R제곱이 넘기면은 이렇게 되겠죠. 얘 딱 예쁘잖아. 마이너스 R제곱. 그럼 계산하면은 3R제곱 마이너스 3R 플러스 2 이렇게 오죠. 맞지? 준식은 이렇게 간단한 2차식으로 바뀌었고 3R제곱은 6R 빼기 1이니까 6R 빼기 1 넣으면은 얘가 6R 빼기 1 넣어봐. 3R 남고요. 플러스 1 되죠. 맞지?
그럼 이제 뭐야? 요거 근해 공식 적용해서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이거 좀 지울게. R은 어떻게 나오니? 자, R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사실 뭐 3R을 또 3R 아니다. 요거 그냥 냅두자. R은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루트 6이잖아? 근데 얘가 3분의 1보다 커야 돼. 근데 마이너스 루트 6 해버리면 3분의 0점 얼마니까 말이 안 돼. 그래서 플러스 루트 6입니다. 그럼 3R 플러스 1하면 4 플러스 루트 6인 거 계산 보이죠? 괜찮습니까? 해서 이렇게 그냥 차수를 조금 낮춰가는 방법. 아니면 애초에 그냥 한 방에 이걸로 나눠가지고 나머지만 관찰하는 방법. 편한 거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래. 18번 보겠습니다. 18번. 자, 18번 문제 봅니다. 자, 이차함수 얘가 y는 2x랑 서로 다른 두 점 AB에서 만날 때 두 점 A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D라고 하면은 CD 좌표가 모두 자연수다. 좀 좋게 좋네. 어차피 교점이 있는데 난 2x만 그릴 거예요. 교점 뭐 여기 이렇게 있대. A, B가 있대. 근데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야. 수선의 발 내렸어. 근데 여기 좌표가 전부 자연수다. 자연수라는 게 뭐가 좋냐면 양수라는 걸 설명해 주니까 요 양수를 당연히 2x에 넣으면 요 y좌표도 양수여서 우리가 요 사각형을 구하는 게 되게 심플해진다. 여기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 여긴 당연히 y좌표 2알파, y좌표 2베타가 될 거니까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건 완전 껌이지. 자, 근데 알파, 베타 관계식 알기 위해서 요거 정리를 좀 해줍니다. 얘가 자, 요거 넘어가면은 요거 는 2x 할 거야. 는 2x 맞죠?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2니까 안으로 들어갈 땐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 하고 얘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2k 플러스 1이고 알파 베타는 k제곱 플러스 3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식이 뭐냐면 요 넓이가 지금 7이다 하고 있습니다. 요거 아래 위 더하고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고 높이는 베타 빼기 알파죠. 요 베타 빼기 알파 곱하고 2분의 1. 요게 7이라는 거잖아. 그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쉬워요. 얘가 2k 플러스 1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베타 빼기 알파는 이렇게 계산하죠. 우리가 루트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요 계산해주면은 4k 제곱은 없어질 거고 루트 4k 빼기 11이 돼. 그럼 좀 계산이 좀 많이 귀찮네. 요거는 약분됐고 얘가 7이죠. 그러면 좀 센스 좋은 친구들은 k에다가 여기 3 넣으면 바로 되겠구나. k는 3이겠구나. 요렇게 하고 계산을 넘어간 친구도 있을 거야. 근데 시험장에서는 그런 좀 센스가 필요해. 뭐 k가 지금 3이 안 된다 그런 조건이 없잖아. 그런 센스가 솔직히 좀 필요합니다. 근데 난 그런 거 싫은데요. 찝찝하면 못 참겠는데요.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은 계산할 때 그나마 이렇게 하면 좀 좋아. 자, 양변을 난 제곱할 겁니다. 일단 요거 무작정 이렇게 전개를 하지 말고요. 얘가 4k 빼기 11이 될 거잖아. 근데 난 이 4k 빼기 11을 이렇게 써볼래. 2k 플러스 1 가지고 표현하는 거야. 그럼 곱하기 2하고 플러스 2니까 빼기 13이죠. 맞아? 그럼 내가 얘를 t라고 치환해버려서 푸는 겁니다. 그럼 얘가 2t 빼기 13이죠. 괜찮아? 봐봐. t제곱 2t 빼기 13. 이런 식으로 그나마 좀 표현하면 전개하는 게 좀 덜 귀찮잖아. 맞지? 얘가 2t 세제곱 마이너스 13t 제곱 얘도 7 제곱해줘야지. 49 넘어와. 이거는 상수항의 합수 7 넣어보죠. 7 넣으면 딱 되거든. 7 넣으면 이것도 계산 힘들게 하지 말고
이 t제곱 묶이잖아. 그러니까 7의 제곱 묶인다고. 2t 14하고 7제곱 빼기 13하고 7제곱 빼기 7제곱이라고 써버리면 확 보이지? 딱 14개 없어지잖아. 맞지? 그래서 제가 인수분해하면 t 빼기 7하고 7 넣어서 0 된 거잖아. 최고차 맞추고 여기 마이너스 14t제곱이니까 플러스 t제곱 와야 돼서 여기 플러스 t가 올 거고 상수항 맞추고. 그럼 얘는 허근가지죠? 안 나올 거고 t는 7이네. t는 7이네. 따라서 k가 3인 거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 아니 뭐 그냥 전개 쭉 해도 상관은 없죠 당연히. 근데 조금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좀 공통적인 모양을 좀 만들어내서 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좋아. 뭐 인수분해 같은 거 할 때도 아까 쌤이 뭐 이런 거 할 때도 하려다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로 좀 공통적인 모양을 좀 바꿔주면 좋은데 뭘 하면 좋을까? 좀 생각이 잘 안 나요. 뭐 이런 거. 얘도 그냥 2t를 치환을 해봐. 2t를. 그러니까 좀 숫자가 잘 안 보일 수 있거든. 얘를 뭐 x라고 하면 얘는 x제곱, 얘는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잖아. 이런 식으로. 이거 뭐 너무 간단해서 굳이 치환할 필요 있냐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바꿔가지고 보면은 좀 간단해지는 경우들 많아.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서술형이네. 자, 봅시다. 서술형은 1번도 쉽긴 한데 이거는 그래도 조금 내가 매번 강조하던 이야기 좀 해주고 싶어서 풀이를 할 거고 2번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많이 다뤘던 인수분해 형태여서 요거는 패스하고 서술 3번도 역시나 너무 쉬워서 서술 4번 풀이하고 마칠 겁니다. 자, 서술형 1번 먼저 볼게요. 자, 다항식 fx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gx고 나머지가 얘가 지금 이거 잘못 썼네. x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에 gx로 나누었을 때 여기 잠깐만 x 플러스 1의 제곱에 g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얘다. 그러니까 몫이 이렇게 있을 거고 얘일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gx에 대한 서술이 전혀 없거든. 지금 그냥 gx 이게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마 쌤 생각에는 요거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걸 못 물어봤는데 방금 풀어봐서 쌤도 시간이 너무 없었어가지고 요게 아마 몫이 gx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몫이 gx. 그러면 좀 모양이 딱 예쁘게 얘기가 되니까 이게 아니면은 왜냐면 gx가 아무 설명이 없기 때문에 뭐 얘기가 안 되죠. gx가 뭔 줄 알고 얘기를 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요게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선 이제 첫 번째 a 플러스 b를 구해라 그랬는데 누가 봐도 딱 봐도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a 더하기 b가 예쁘게 나오겠지. 이게 지금 보면은 그리고 식이 짝수 차수의 형태만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힌트야. 자,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5가 되겠죠. 따라서 a 플러스 b는 4죠. 얘는 주어진 식은 항등식이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사실 gx가 뭐 다항식이다 이 정도만 얘기했어도 좀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이 gx에 대한 아무 서술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f2를 구해라 했는데 자, 요거를 넘겨서 좀 보면 어차피 뭐 gx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할 거예요. 넘기면 이렇게 됩니다. x 4제곱 하고 이렇게 하고 얘가 넘겨주면은 여기 6x를 먼저 쓸게요. 6x하고 플러스 b 플러스 1 얘가 x 플러스 1의 제곱하고 여기 이렇게 식이 있겠지. 그러니까 어차피 gx는 얘기를 안 할 거야.
근데 다항식이라는 얘기 정도는 있어야죠. 자, 해서 얘가 여기 지금 최고차를 맞춥니다. 왜냐면 이게 나눠 떨어져야 되니까 이게 나머지 다 넘겨서 맞죠? 최고차 맞추고요. 그리고 여기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가 나와. 그럼 뭐야? 모든 근의 합이 0이지. 여기에 뭐야? 두 근의 합이 2가 나와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2x 바로 맞추죠. 쌤이 엄청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뭐 이거는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은 4차니까 좀 껄쩍지근하고 여기서 이거를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지. 얘가 그냥 뭐 계수 비교를 한다 해서 여기서 이제 4차 이게 3차가 되는 게 요거랑 요거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근데 뭐 서술형이라서 좀 이걸 보여줘야겠지만 오지선다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빨리 찾아줘야 돼. 하고 상수항 이제 맞춥니다. b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얘가 여기서 이제 뭘 할까? 여기 우리가 봐줄 거는 여기 요거 1차 함계수가 6이죠. 1차 함계수 6. 1차 함계수를 보면 얘가 1차 함계수 여기서 2b 플러스 2 나올 거고요. 요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 나올 거고요. 얘가 얼마? 6이 돼야지. b는 3이 돼야지. 따라서. 여기가 4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건 안 중요하고 b가 3이니까 a는 1이죠. 맞습니까? 해서 얘가 fx가 다 구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f2 구해주시면 f2는 16 더하기 4 더하기 3에서 23 이렇게 나오죠? 이해되시죠? 서술 4번 마지막 풀이하겠습니다. 자, 서술 4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일단 두 2차 함수 fx, gx예요.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게 성립한다는 거는 얘는 뭐야? 위로 볼록한 함수 fx인데 여기가 0이라는 거고요. 그쵸? 꼭지점 x좌표가 0이고 그리고 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꼭지점 x좌표가 2고 그 값이 똑같네. 이렇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얘가 있을 겁니다. 그쵸? 얘가 gx, 얘가 fx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그치? 자 그리고 얘가 y는 fx 플러스 1이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했는데 x축이라는 게 y는 0이잖아. 얘가 중근을 가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fx가 마이너스 1이다.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여기 꼭지점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러면은 되게 뭐 쉽게 fx식 뭐 써지죠. 최고차 함계수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빼기 1 이렇게 써지지? 뭐 gx도 써질 겁니다. 모르겠다 b 하고 이렇게. 그쵸? 자 그런 다음에 1 이상 4 이하에서 fx 최대가 마이너스 5다? 여기 봐봐. 1부터 뭐 4, 뭐 어딘가 있겠죠? 쭉 있을 건데 최대는 여기서 가질 거 아니야. 1을 넣었을 때 f1 a 빼기 1 얘가 마이너스 얼마였지? 마이너스 5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죠. 그리고 우리 간격 얘기하던 거 그것만 알아도 봐봐. 여기 간격 1 갔으니까 여기는 최고차 함계수의 절대값에다가 1제곱해서 간격은 절대값 a야. 근데 이게 4니까 절대값 a가 4여서 a는 마이너스 4지. a가 음수니까 우리 맨날 하던 얘기인데 그냥 계산해도 간단하고 몰라도 됩니다 지금. 그리고 서술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써야겠죠. 서술형이니까. 자 그럼 얘가 식이 완벽하게 나왔고요. fx 식이 구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1번은 해결됐고 y는 mx가 fx랑 gx에 모두 접한다 했는데 봐봐. 요게 여기 y는 mx면 0,0을 지나겠지. 이런 식으로 0,0을 무조건 지날 거야. y는 mx면은. 그러면 여기 접하는 건 요렇게도 하나 있고 요렇게도 하나 있을 건데 당연히 우리는 여기 둘 다 접하려면 요쪽으로 이렇게 접해야 돼.
좀 그림을 조금 과장되게 다시 그려보면은 이렇게 접하는 거지. 이렇게는 여기. 이렇게 가겠지? 맞습니까? 여기 gx에도 접하고 fx에도 접하는. 근데 먼저 fx에 접한다 하면 자, m 값은 지금 음수예요. 이거 넘기면 이 정도는 바로 보이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중근가지죠. 판별식이 0이다 해도 되고요. m 값은 음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2죠. 왜냐하면 m은 음수다. 그럼 봐봐. 다시 돌아와서 얘가 마이너스 2x가 얘랑도 접해야 돼. 맞아. 얘랑도 접해야 됩니다. 얘랑도 접해야 되니까 역시나 뭐야. 판별식 그냥 똑같이 해. bx제곱 마이너스 4bx 플러스 4b 빼기 1인데 요거 2x 넘기고 요거 정리해서 판별식 하면 됩니다. 요거 판별식을 계산하면은 요거는 계산을 쌤이 하진 않을게. 계산하면 b가 7분의 4가 나와요. b가 7분의 4가 나옵니다. 해서 요게 7분의 4가 나왔고 자 여기다가 m 곱하기 g1 했으니까 g1 하면 얼마나? g1은 7분의 4에서 1 빼니까 마이너스 7분의 3이야. 아까 m 값이 아까 잠깐 마이너스 4잖아. 오이. 이게 지금 보면 얘가 b제곱 마이너스 4시 여기 16인데 아유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4죠. 큰일 날 소리 됐네.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m 값이 마이너스 4니까 2개 곱하면 7분의 12가 돼요. 괜찮죠? 해서 주요 문항 풀이를 모두 맞춰봤는데요. 적당히 좀 난이도가 있었던 시험이다. 뭐 마냥 어렵지는 않고 좀 공부 열심히 한 친구면은 그리 어렵지는 않은 시험이었을 겁니다. 해서 또 혹시나 주요 문항 아닌 것 중에 풀이 안 한 것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쌤한테 카톡이나 뭐 직접 와서 물어봐도 좋고 질문하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카톡 주세요. 고생했습니다. 빠이빠이.